이 이야기 자식 결혼 앞두셨거나 이미 결혼시킨 분이라면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모르면 피 같은 돈이 세금으로 사라집니다. 철수 엄마의 손등을 보았나요? 거칠게 갈라진 그 손등 위로 퍼런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와 있더군요. 그 떨리는 손에 쥐어진 국세청 봉투는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보였습니다. 철수 엄마는 넋이 나간 눈으로 나를 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파지 줍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내 새끼 전세금 8천만 원 보태줬더니 국세청에서 편지가 왔어요. 증여세 신고 안 하셨네요. 세금 300만 원에 가산세 150만 원 내라고. 나는 그냥 엄마였을 뿐인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진 틈새로 피맛이 배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죠. 450만 원. 철수 엄마가 파지 몇 개월치를 주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국가가 그 촘촘한 세금의 그물이 평생 자식밖에 모르고 산 늙은 어미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어요. 내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남 일이 아니니까요. 철수 엄마가 뭘 몰랐을까요?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5천만 원 넘는 돈 줄 땐 국세청한테 놔줬어요. 하고 손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 8천만 원을 한꺼번에 줄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줬어야 한다는 것. 제발, 우리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같은 시니어들한테 자식은 목숨보다 귀한 성이죠. 근데 그 성을 지키려면 총칼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줬을까요? 자식한테 돈 줄 때 한꺼번에 툭 던져주는 건 자식 목에 칼을 들이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세청은 귀신 같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파는 거예요. 10년. 이 숫자를 심장에 새기세요. 증여세법 제53조, 거기 딱 써 있어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이내에 받은 것을 합산한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작년에 3천 주고 올해 3천 더 주면 국세청은 6천 받은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5천 넘은 1천에 대해 세금 나와요. 근데 11년 뒤에 주면 리셋됩니다. 다시 5천까지 세금이 없어요. 우리 법은 10년마다 새로 리셋되는 공제 한도를 부모에게 허락해 줬거든요. 이걸 증여재산 공제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몰라도 돼요. 딱 두 가지만 외우세요. 첫째, 자식이 미성년자일 땐 2천만 원. 둘째,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이 금액까지는 나라에서 그래, 부모니까 줄 수 있지 하고 눈 감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혜택은 10년이 지나면 다시 새로 생겨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에 자식한테 5천만 원 줬어요. 세금 없죠. 그럼 2026년, 2027년, 2028년. 이렇게 10년 동안은 더 이상 못 줘요. 주면 세금 나와요. 근데 2035년이 되면 다시 5천만 원 줄 수 있어요. 새로 리셋되거든요. 그래서 10년마다 5천씩 평생 몇 번이고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꺼번에 몰아서 주면 합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3천 주고 내년에 3천 더 주면 국세청은 6천 받은 걸로 봐요. 그럼 5천 넘은 1천에 대해 세금 나옵니다. 그래서 나눠 써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간격으로요. 지금 당장 자식 나이 계산해 보세요.
30살 된 아들한테 갑자기 1억을 주면 세무조사라는 소나기를 맞지만 애 태어날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줬다면 어땠을까요? 0세 출생할 때 2천만 원 증여하면 세금 0원. 10세 때 2천만 원 증여하면 세금 0원. 새로운 10년이 시작되거든요. 20세 때 5천만 원 증여하면 세금 0원. 성인 기준이 적용돼요. 30세 때 5천만 원 증여하면 세금 0원. 총 1억 4천만 원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었습니다. 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나도 몰랐거든요. 그 귀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낸 내 무지가 한이 되어 가슴을 칩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철수 엄마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절박한 법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1단계, 은행 가서 자식 명의 통장 만들기. 신분증 챙기세요. 자식 동의 필요합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됩니다. 2단계, 이체 메모란에 반드시 증여라고 쓰기. 용돈 쓰면 나중에 국세청이 안 믿어줘요. 철수 엄마처럼 생활비라고 적으면 의심받습니다. 8천만 원짜리 생활비,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쇼. 3단계, 5천 넘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영원 신고도 해야 나중에 증거됩니다. 세금 안 나와도 나 신고했어요 하고 손들어야 나중에 우리를 지켜줘요. 이거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변호사 안 만나도 세무사 안 써도 우리 같은 신이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식장 조명 아래 환하게 웃는 내 자식을 보는데 왜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울까요? 축하한다는 말 대신 내 머릿속엔 오직 숫자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전셋집이라도 얻으려면 내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야 하는데 그게 자식한테 독이 될까봐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더군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축의금 들어온 봉투를 쥐고 있는데 손바닥에 진땀이 배어 나옵니다. 이 돈을 그냥 줬다간 국세청이라는 괴물이 우리 애를 물어뜯을 텐데. 어미로서, 아비로서 이 소나기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등줄기에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죠. 결혼하는 자식에겐 국세청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방패가 하나 더 생깁니다. 결혼하면 1억이 더 생긴다. 원래 성인 자식한테는 5천만 원까지가 한계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는 나라에서 1억 원을 더 얹어준대요. 5천만 원 더하기 1억 원은 1억 5천만 원. 신랑, 신부 합치면 무려 3억까지 세금 한 푼 없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비웃으셔도 좋아요. 돈 없으면 결혼도 못 시키는 세상이라지만 있는 돈이라도 온전히 지켜주는 게 우리 시니어들의 마지막 자존심 아닙니까? 결혼 전후로 2년씩 총 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그땐 피눈물 흘려도 소용없어요. 남들은 3억을 세금 없이 받는데 내 자식만 세무조사 대상이 돼서 입술이 터지도록 밤새 조사를 받는 꼴을 보고 싶으신가요? 난 절대로 그렇게 안 둡니다. 내 입술을 깨물어 피맛이 날지언정 내 자식 성벽은 내가 쌓아줄 거예요. 혼인공제, 출산공제, 이 어려운 이름들 외우기 힘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장가 갈 때 1억 5천,
시집 갈 때 1억 5천. 양가 부모가 합심하면 내 자식 전셋값 3억은 합법적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혼수 아닙니까? 축하한다, 아들아. 내 아비는 오늘 예식 비용보다 내 방패를 만드는 법을 먼저 배웠다. 이제 넌 그 집에서 당당하게 살아라. 국세청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자, 이제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감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숫자예요. 결혼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정확히 얼마? 기본 공제 5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죠. 성인 자식한테는 10년에 한 번씩 5천까지 줄 수 있다고. 이건 결혼하든 안 하든 원래 있던 겁니다. 결혼 추가 공제 1억 원. 근데 결혼하면 여기에 1억 원이 더 생겨요. 5천 더하기 1억은 1억 5천만 원. 이게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양가 부모가 주면 신랑 쪽 1억 5천만 원, 신부 쪽 1억 5천만 원. 합계 3억 원, 세금 0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줘야 하냐? 타이밍 결혼 전후 2년. 국세청은 이렇게 정해뒀어요. 결혼 전 2년, 결혼 후 2년, 총 4년 안에 주면 결혼 자금으로 인정해준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이 2025년 5월에 결혼한다고 쳐요. 그럼 이 기간 안에 주면 됩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이 4년 안에 1억 5천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꺼번에 줘도 되고, 나눠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약혼할 때 5천, 결혼식 전날 5천, 전세 구할 때 5천. 이렇게 3번에 나눠줘도 다 합쳐서 1억 5천까지는 세금 없어요. 실제 사례 우리 옆집 이야기. 우리 옆집 김씨 부부 있잖아요. 딸 시집 보낼 때 이렇게 했대요. 신부 쪽 김씨 부부는 약혼식 때 3천만 원 줬어요. 예단하고 혼수 비용으로요. 결혼식 직전에 7천만 원 줬어요. 전세 계약금으로요. 결혼 1년 후에 5천만 원 더 줬어요. 전세 잔금으로요. 총 1억 5천만 원, 세금 0원. 신랑 쪽은 결혼 3개월 전에 1억 원 줬어요. 전세금 일부로요. 결혼 직후에 5천만 원 더 줬어요. 가전하고 가구 사라고요. 총 1억 5천만 원, 세금 0원. 부부 합계 3억 원, 세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근데 옆 동네 박씨네는 달랐어요. 결혼식 끝나고 3년 뒤에 1억 5천을 줬대요. 왜? 4년이 지나버렸으니까 결혼 자금으로 안 쳐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기본 5천만 원만 빼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세금 1천만 원 나왔대요. 똑같은 돈인데 타이밍 하나 차이로 1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1단계, 결혼 날짜 정해지면 즉시 계산하기. 달력 꺼내서 결혼식 날짜 기준으로 앞으로 2년, 뒤로 2년. 이 날짜를 손바닥에 새기세요. 2단계, 줄 돈 미리 계획 세우기. 약혼식 때 얼마, 결혼식 전 얼마, 전세 구할 때 얼마.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게 좋아요. 왜냐고요? 한꺼번에 1억 5천을 이체하면 은행에서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3단계, 이체할 때 메모 정확히 쓰기. 통장 이체 메모란에 결혼 축하금, 혼인자금, 신혼살림 지원. 이렇게 반드시 써야 해요. 생활비, 용돈 이렇게 쓰면 나중에 국세청이 결혼 자금으로 안 쳐줄 수도 있어요. 4단계,
증여세 신고하기. 5천만 원 넘으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저도 했으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준비물부터 챙기세요. 신고하기 전에 이것들 먼저 준비하세요. 첫째, 이체 증명서.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이체 내역 캡처하면 돼요. 날짜, 금액, 받는 사람 이름 다 보이게요. 둘째, 혼인신고증. 결혼 자금으로 신고할 거면 꼭 필요해요. 동사무소에서 떼오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셋째, 공동인증서. 옛날에 공인인증서라고 부르던 거예요. 은행에서 만든 거 있으면 그거 쓰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홈택스 들어가기. 자, 이제 시작합니다. 컴퓨터 켜세요. 스마트폰으로도 되는데 컴퓨터가 더 편해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홈택스라고 검색하세요. 제일 위에 나오는 거 클릭하면 됩니다. 주소는 홈택스. Go. 그이에요. 홈택스 들어가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 보이죠? 그거 누르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했으면 화면 위쪽에 신고납부 메뉴 보여요? 거기 클릭하세요. 증여세 신고 찾기. 신고납부 메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나와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것저것 많은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증여세. 화면 아래쪽으로 좀 내리다 보면 증여세 있어요. 거기 클릭하세요. 그럼 또 여러 메뉴 나오는데 증여세 신고 누르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작.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제일 먼저 물어봐요. 신고 유형 선택하세요. 여기서 정기 신고를 선택하세요. 기한 후 신고는 늦게 신고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해당 안 돼요. 다음 화면에서 증여자 정보 입력하라고 나와요. 증여자는 돈 주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예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수증자 정보 나와요. 수증자는 돈 받는 사람, 자식이죠. 자식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세요. 증여 재산 입력하기.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증여 재산 명세 입력하라고 나와요. 재산 종류는 현금을 선택하세요. 통장으로 이체한 거니까요. 증여일자는 이체한 날짜 쓰면 돼요. 이체 증명서 보고 정확히 쓰세요. 증여 금액은 실제로 준 금액. 1억 줬으면 1억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공제 선택하기.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화면에 증여재산 공제 선택하라고 나와요. 일반 증여면 성인 자녀 5천만 원 선택하세요. 결혼 자금이면 혼인 증여 재산 공제 1억 원 선택하세요.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1억 5천까지 공제되는 거예요. 결혼 자금 공제 선택했으면 혼인신고증 첨부하라고 나와요. 아까 준비한 혼인신고증 파일 업로드하세요. 세액 계산하기. 여기까지 입력했으면 세액 계산 버튼 누르세요. 그럼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증여 금액에서 공제액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 줬고 공제가 1억 5천이면 세금 0원 나와요. 8천 줬고 공제가 5천이면 3천에 대한 세금 300만 원 정도 나와요.
신고서 제출하기. 세액 확인했으면 이제 제출하면 돼요. 화면 제일 아래 신고서 제출 버튼 보이죠?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름, 금액, 날짜 다 맞는지요? 확인했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 누르세요. 정말 제출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누르면 끝이에요. 신고 완료 확인. 제출하고 나면 접수 번호가 나와요. 이거 캡처해서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신고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 와요. 증여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세금 0원이면 여기서 끝이에요. 납부할 거 없으니까요. 세금 나왔으면 3개월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결제도 되고 은행 가서 내도 돼요. 신고 기한 꼭 지키세요. 증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1월 15일에 이체했으면 4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붙어요. 세금 안 나와도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이체하고 나서 바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3개월 후 날짜요. 스마트폰 알람도 맞춰 놓으면 좋아요. 증여세 신고하기, 이렇게요. 자주 하는 실수들. 첫째, 이체 메모 안 쓰기. 생활비, 용돈 이렇게 쓰면 나중에 국세청이 증여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꼭 증여, 결혼 자금 이렇게 써야 해요. 둘째, 신고 안 하기. 5천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증거가 되거든요. 셋째, 현금으로 주기. 통장으로 이체해야 증거가 남아요.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증명하기 힘들어요. 넷째, 혼인신고 전해주기. 결혼 자금 공제받으려면 혼인신고 날짜 기준으로 앞뒤 2년이에요.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주면 일반 증여로 처리돼요. 증여세 신고 정말 해야 하나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세금 0원인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나중에 자식이 집 살 때, 대출 받을 때 국세청이 물어봐요. 이 돈 어디서 났어요? 그때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하면 증여세 신고했어요? 물어봐요. 신고 안 했으면 그때 가산세 물고 세금 내야 해요. 몇 년 지났으면 가산세가 원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0원이어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그게 자식 지키는 길이에요. 주의사항 이것만은 꼭. 첫째, 혼인신고 날짜가 기준이에요. 예식장에서 결혼식 올린 날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결혼식 먼저 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럼 혼인신고 날짜 기준으로 앞뒤 2년이에요. 둘째, 4년 지나면 끝이에요. 1초라도 늦으면 기본 5천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셋째, 재혼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자식이 재혼한다면 10년만 지났으면 또 1억 5천 받을 수 있어요. 넷째, 사실혼은 안 돼요. 법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거,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해야 이 혜택 받아요. 자, 정리할게요. 성인 자식 기본 5천만 원. 10년마다 한 번씩. 결혼할 때 추가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 세금 0원. 양가 부모 합치면 3억 원.
타이밍, 결혼 전후 2년씩, 총 4년. 이체 메모, 결혼 축하금 꼭 쓰기. 신고, 5천 넘으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하고, 증여세 신고 들어가고, 정보 입력하고, 공제 선택하고, 제출하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방패예요. 예식장 꽃값, 예단값에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식이 살 집이잖아요. 그 집을 지켜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내 입술을 깨물어 피맛이 날지언정, 내 자식 성벽은 내가 쌓아줄 거예요. 결혼식장 종소리가 울릴 때 축의금 봉투 쥐고 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 돈으로 내 집 지켜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됩시다. 오늘 당장 자식 통장부터 만드세요. 내 수명과 바꾼 피 같은 돈 세금으로 뺏기면 억울해서 눈목 감잖아요. 내 자식이 서울 하늘 아래 당당하게 제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우리 죽기 전에 꼭 봐야 하잖아요. 그 방패 지금부터라도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이자 지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손자한테 줄 수 있는 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이 더 나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자한테 주는 게 유리한지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